깊어가는 가을 쌀쌀한 기온으로 본격적인 실내 생활 시즌이 성큼 다가왔거든요. 난방으로 건조할 실내를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최적의 옵티미스트, 그 제품 정보로 채워질 10월 두 번째 FEN으로 리더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최선미 리더님 나와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선미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사업하는 최선미라고 합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지요? 명절 동안 또 많이 좀 쌀쌀해지기도 했고요. 또 좀 낮에는 좀 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벌써 방콕에 이렇게 좀 보일러를 떼서 습기를 좀 없애기도 하시고 저녁에 좀 따뜻하게 주무신다고 이제 문 단속을 하시거나 이제 보일러를 약간 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좀 건조함을 많이 느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옵티미스트 가습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네, 이 화면이 뭐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는 화면에는 지금 화면이 똑바로, 네, 다 보이는 걸로 나오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건조함이 어떤 불편함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습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제가 겪었던 가습기, 여러 가지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코로 숨을 쉰다. 혹은 나는 입으로 숨을 쉰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코로 숨을 쉰다 하시는 분. 손 드시는 분들 계시네요. 나는 평소에 입으로 숨을 쉰다 하는 분 계신가요? 와,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건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냥 어떻게든 숨이 잘 쉬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격증을 따봐라 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염을 많이 오랫동안 앓고 있었어서 숨을 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처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저희가 이런 거를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지만 이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셀 동안 입은 꼭 다무시고요. 코로만 숨을 크게 한번 쉬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그냥, 네,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대한 숨을 쉬지 않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 볼 거예요. 또 제가 열을 세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좀 약간 불편한 게 있으시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시면요. 입 안이 마르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지금은 짧게 한 10초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건조한 공기가 우리 입을 엄청 금방 마르게 합니다. 이게 코로 쉴 땐 괜찮은데 입으로 쉴 때는 왜 그러냐면요. 원래요, 우리 몸속에 자연 가습기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공기를 코털이 정화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요, 이 점막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가습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가 몸의 첫 번째 방어막, 이 숨을 쉬는 호 점막을 대신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요, 가장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습도는 약 40에서 60% 정도가 됐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가 자연 가습기인 코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요, 호흡기가 촉촉하게 유지돼서요, 바이러스 침입도 막아주고요, 피부도 좀 덜 건조해지고요, 심지어는 정전기가 잘 안 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구의 손상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좋은 건 알겠는데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고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보니까요, 요 아래로 노란 쪽으로 가면 낮은 거고요. 빨간 쪽으로 가면 좀 더 높은 건데요. 30% 이하로 떨어질수록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니까 방금 저희가 한번 해보셨던 것처럼 호흡기의 점막이 마르고요. 눈도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과 피부까지도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작게 호흡기가 건조되고 수면의 질도 저하되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습도가 높아질수록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게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요. 너무 습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에서 60이라는 구간이 가장 안전하고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화감 습도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습도,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거를 아시기 전에 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막을 떠올렸을 때 뭔가 이제 뜨거울 것 같고요. 숨이 턱 막힐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가 당기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기도 하고요. 숨을 쉴 때 뜨거운 공기가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목이 좀 까슬까슬할 수도 있겠네요. 그 사막의 습도는요, 평균적으로 15%에서 30% 정도래요. 근데 이 정도면 공기에 수분이 거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요,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겨울에는 60% 안팎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켜게 되죠. 그러면 집안이 덥고 건조해지면서 실내 습도가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한대요. 아까 습기 15%에서 20% 정도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실내가 사막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사막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그 느낌들이 평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계속해서 그런 건조함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건조하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뭐 얼핏 말씀드렸지만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인후통이 생기거나 점막이 마르면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더 침투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분 증발이 엄청 빠르게 되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입술부터 트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입술이 엄청 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립밤 같은 거를 많이 바르는데 사실은 립밤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 내 환경에서 습도를 높여주고 수분을 더 섭취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낮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해진 우리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감염성 질환들도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코와 점막이 말라서 기가 불편해지면요.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집중력이나 스트레스, 피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 여기 이렇게 밑줄 긴 그 부분을 보시면 이 습도가 낮아서 엄청 이제 우리의 집중도 그리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집중도가 낮아졌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게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피로해지니까 집중력이 잘 안 되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아까 눈도 저희가 점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도 건조하고 뻑뻑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책이나 화면에 집중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교실이나 사무실에서도 습도가 낮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환경이 이렇게 조금 건조해졌다는 걸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건조함이라는 이 한 가지가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원래는 코 속이 촉촉해야,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점막은 계속 촉촉해 있어야 우리 건강에 좋은데요. 코 속이 촉촉해야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대요. 그런데 코 속이 건조해지면요, 점막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붓게 되는 거예요. 혹은 속이 건조하니까 코 속에 있던 분비물들이 말라서 치가 되면서 안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코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터가 거치지 않은 이 공기들이 바로 기관지,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이 따가워지거나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몸속에도 수분이 없어요. 그럼 회복도 더디겠죠. 그럼 다시 입으로 또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두통이 시작이 되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이 되거나 면역력 저하까지도 이 건조함 하나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습도는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력, 수면질, 면역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연 가습기인 코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그게 어려운 가을철, 겨울철에는 가습기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필수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저도 이런 필요성을 느꼈던 건 아닌데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가습기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가습기를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음파식, 가열식, 그다음에 복합식도 있고요. 그 기화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제가 다 써봤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가장 처음 썼던 건 초음파식이었거든요. 이 초음파식은 물에 진동을 줘서 물의 입자를 쪼개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좋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미세 입자로 바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가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전기세가 적게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단지 세척을 되게 잘해야 돼. 그 세척을 잘하지 않으면 그 물속에 세균이나 석회질이 많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세척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제가 가장 좋다니까 초음파식을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를 좀 소홀히 해도 거기서 냄새가 나고요. 왜냐면 물이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질 같은 게, 가루 같은 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초음파식 안에는 대부분 세척 솔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세척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금방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그 금방이 이렇게 센서가 있는 곳이어서 너무 세게 하면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어려웠던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를 못하고 '이게 안 되겠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가열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가열식은 또 증기로 이렇게 가열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세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물통을 잘 관리해 주면 되고 이렇게 센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척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인제 가열식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리고 되게 어쨌든 뜨거운 물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 화상의 위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화상뿐만 아니라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증기가. 그러니까 그 옆에 물이 축축해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쪽 부분이 좀
안전 관리가 너무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그, 기화식을 그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습기를 많이 사용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화식이 되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 빨래를 말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가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필터도 워셔블이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위생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모든 뭐 기화식이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거는 아주 그 분해와 세척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그 물을 말려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거는 팬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저희가 가습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팬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다시 씻어서 거나 말려서 다시 하나하나를 다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자동차 이 에어컨 그 바람 나오는 송풍구 있죠. 그런 모양으로 생긴 그 통처럼 생긴 이게 바람이 통하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거 필터라고 제가 안내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먼지랑 이렇게 습기가 껴서 그 부분에서 누가 봐도 곰팡이가 있을 것 같고 세균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분리해서 세척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복합식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음파식과 가열식이 조합된 가습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단점은 좀 적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여기서는 뭐 석회질이 막 생기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제품이 반반이니까 단점도 반반인데 장점도 좀 반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저희가 물통이 대용량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편안했거든요. 한번 물을 부어 놓으면 거의 24시간 정도는 계속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크니까 세척하기가 좀 번거로운 것도 있었고 제가 사용했던 건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물통에 이렇게 물이 엄청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게 자꾸 쏟아졌어요, 엄청. 자주 쏟아져서 집 청소가 엄청 물 청소를 제가 의도치 않게 깨끗하게 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면서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어떤 가습기를 쓰더라도 이 사용지가 되게 딱 문제더라고요. 가습기 관리가 너무 어렵다. 가습기 세척이 어렵든 뭐 가습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리고 습도가요. 고르게 올라가지 않는 게 굉장히 저는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썼던 이 네 가지 다 가습기가 있는 곳 주위는 엄청 습해요. 그리고 막 물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그 벽면에 곰팡이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 침구가 있으면 그 침구 매트리스가 걱정이 될 정도로 축축한데 그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자는 사람은 여전히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고민이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연관돼서 그 곰팡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습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희가 가습기를 한참 안 쓰고 이제 수건을 계속 빨아서 널어 놨습니다. 근데 그 수건을 널어 놓는 것도 세균이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 년은 수건을 계속 널어 놓은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수건도 세탁을 계속 해야 되고 세균이 걱정이고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작년에 옵티미스트가 내년에 나온다는 걸 알고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기대되는 가습기 옵티미스트 제가 이름을 처음 듣고는 약간 트랜스포머의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엄청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옵티미스트는 이 최적의라는 뜻과 이 수분, 그래서 최적 가습을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만들었대요. 근데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잘 맞는 뭔가 굉장히 AI가 탑재되어 있을 것만 같고 시대에 맞을 것 같은 이름이지 않나요? 그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하던데요. 요거 영상으로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잠시만요.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고 공기 중에 고르게 퍼집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짧지만 이 영상 안에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가습기를 쓰면서 그 불편했던 그 세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제가 이제 이 신제품 세미나에서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보자면요. 먼저 세균 걱정이 없는 가습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인 게 세균이잖아요. 이 세균이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어쨌든 가습기라는 건 우리 속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 듀얼 안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듀얼 안심이라는 거는요, 옵티미스트는 이 초미세 입자 기술로 수분보다 훨씬 작은 0.2 나노미터의 순수한 수분만을 분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머리카락을 한 가닥을 뽑아보시면 이 한 가닥을 50만 개로 나눠서 그중에 한 개가 0.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엄청 작은 입자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가 보통 우리가 일반의 세균의 크기가 1000나노미터 정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세균이 이 물 입자, 이 수분 입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듀얼로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옵티미스트입니다. 왜냐면 이 UVC LED 기술이 있잖아요. 그 저희 정수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요. 이 UVC LED라는 게 그냥 이제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UVC LED가 가장 살균력이 좋은 파장을 그걸 계속 비춰주잖아요. 이 옵티미스트는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착 이렇게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LED를. 그래서 그 필터와 팬까지 99.999%를 살균을 해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인 시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이렇게 그 수분이 분사되는 이 토출구라고 하죠. 여기서 세균이 불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균이 자랄 수도 없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세균이 있다고 해도 그 세균이 수분 입자 위에 타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은 정말 막아주고 우리의 수분을 채워준다는 게 첫 번째 옵티미스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화식 빨래는 아까 그 기화식이라는 건 빨래를 말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티슈가 없으니까 당연히 화상 위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로 통해서 뭐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 면에서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영상을 한 가지 더 물속에 있는 보겠습니다.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스위치가 바로 작동이 되고 있는 가습기 위에 있는데 스위치가 안 졌거든요. 결과는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먼저 봤을 티슈가 때만 얼룩지지 해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실험 보다 결과 했는데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실제로 티슈가 보니까 먹물로 엄청 얼룩졌지만 그런데 기화식 가습 그거를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그 자리에서 그 가습기를 이렇게 열어서 딱 보여주시는데 정말 까맣게 먹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고, 왜냐면 영상 보고 갔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책 보고 갔는데도 그걸 봤는데 진짜 안에 먹물이 있었네?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어쨌든 그 주변만 엄청 축축해진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곰팡이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있었는데 그거도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먹물을 봤을 때 진짜 이 먹물이 까맣게 나오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것도 이 수분 입자가 엄청 작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먹물이 아니라면 혹시나 이게 세균이었다면 어떤 다른 우리에게 유해한 물질이었다면 이게 같이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울지 사실 되게 걱정이 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주는 가습기가 있다라는 게 엄청 저는 좀 많이 놀라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안에 이제 이 열렸을 때 이제 원래 돌아가는 건데요. 이 살짝 열려 있거나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추게 딱 설계돼 있다고 그 이제 그 보여주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메이답게 굉장히 안전을 많이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 안전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고 수분도 중요한데 다 편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은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쉽게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분리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수조도 그냥 들고 가서 바로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어떤 것은 그 수조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씻을 때마다 되게 걱정이 되면서 되게 조심히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닿아도 되는 가벼운 수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팬이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세척해서 쓰시면 되고 워셔블 필터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필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필터가요. 물에 적셔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푹신푹신한 어떤 그런 걸로 돼 있는데요. 약간 우리 여름에 사용하는 시원한 베개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푹신푹신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구연산을 활용해서 그냥 구연산에 담가 두셨다가 그한 10분, 5분,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얘가 약간 미끄덩미끄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조물조물 해서 헹궈만 주시면 되신대요. 안 말리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물속에 들어갈 거라서. 그리고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수조가 2.5리터인데 2.5리터를 사용했을 때 물을 넣고 이 마른 이 필터를 넣으면 얘가 물을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꿀팁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 필터를 적신 채로 넣으면 뭐 2점 한 몇 리터, 5리터 이상, 2.6, 뭐 2.7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젖을 거니까 안 말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세제를 쓰지 말고 단독 세탁을 하는데 10분 안 해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모드로 해서 세탁을 돌려주시고 적신 채로 바로 필터에 그 정수기 통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편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 씻어주시고 팬 빼서 씻어주시고 이 필터는 세탁기 돌리셨다가 바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위험은 막아주고 또 세균도 막아주는데 너무너무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용량 물통 아까 이제 2.5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건 이거보다 좀 더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은 1리터짜리 수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밤에 한 번씩 깨서 물을 더 추가를 해 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2리터를 할 것이냐, 3리터를 할 것이냐, 2.5리터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1단계로 사용을 하셨을 때 최대 12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2단계로 사용을 하시면 10시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잠이 들고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2.5리터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도가 한 번 정해져서 계속 동일하게 나오면 계속 더 습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모드가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모드는 40에서 60까지 5 단위로 내가 원하는 습도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잘 작동을 하려면 센서도 엄청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도 엄청 애를 써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이 팬이 물이 다 떨어져도 1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최대한
고이지 않고 잘 말라가게,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해서 마치 우리가 에어컨이 끝나고 나면 송풍 모드가 돌아가서 말리고 되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밤에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엄청 조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10와트라고 적혀 있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스마트폰 충전기가 보통 20와트 정도 된다고 하고요. 드라이기는 한 번 사용할 때 한 1000와트, 청소기는 600에서 1000와트래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다 최소 와트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최소 비교해도 이 옵티미스트는 10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저, 더 전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습도는 단순히 이제 편리하고 아니고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부, 그리고 전반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서 자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 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너무 건조한 철에는 점막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로 습도 조절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가습기든 가습기 관리가 너무 어렵고 습도가 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곰팡이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옵티미스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옵티미스트 장점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자면, 세균보다 작은 그 수분 입자, 그리고 UVC LED.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듀얼 안심 기능으로 세균 걱정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기화식 방식으로 축축하지 않게 습도를 고르게 안전하게 올려줄 수 있고, 세척이 용이하고 여러 편리함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짜 가습기의 혁신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4일에 이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본품과 필터가 포함되어 있는 게 45만 원이고요. 필터는 개별적으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뭐 안내되는 문구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필터는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처음에 이제 11월 4일 날 구매를 하게 되시면 옵티미스트 본품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 있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5만 원짜리 필터가 증정품으로 한 개가 더 붙어서 필터 두 개에 본체 한 개를 가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진짜 장점이 많은 가습기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안심하시고 또 자신 있게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